예로부터 대화 도중 자주 쓰이는 단어 중에 모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을 뜻하는 모와 방패를 뜻하는 순에서 나온 말이란 건 유치원생도 알지요?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나라 유명한 대장간의 A급 한마사,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망치를 주로 활용하여 생업을 이어가는 직업적인 망치사가 되겠습니다. 이 망치사 한 분이 어느 날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창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소문이 주변인을 통해 온 세상으로 퍼져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유명한 술안주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코웃음을 치면서 그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대장간의 A 플러스 A급 한마사 아저씨는 그래?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창이 들어와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만들겠다 라며 큰 소리를 쳤는데, 실제로 그런 방패를 완성시켰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하였습니다. 허허, 참으로 허무맹랑하고 모순되는 말이로다 라면서 이 두 대장장이를 비웃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 창과 방패가 서로 직접 맞부딪혀서 과연 소문대로 사실인지 그 강함을 증명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덤벼라! 간다! 돌격 앞으로! 쾅!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방패와 창이 강하게 부딪히는 순간 번개와 같이 번쩍이더니 섭씨 6,000도의 강한 아크열로 용융지가 발생되었는데, 순간 용착과 함께 냉각이 되면서 아예 용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과연 창은 방패를 뚫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방패가 창을 막아낸 것일까요? 홈메이드 DIY, 자기 집에서 직접 자기 스스로 만들어보는 워킹머신 제작 용접과 농기구 수리 용접에 들어가기 앞서 지금부터 창과 방패의 대결을 재현하는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조립식 창고, 계집, 계단, 평상, 베란다, 햇빛 가리개 지붕, 돼지우리, 염소집, 닭장, 오리집 등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로서 사각 파이프를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아연으로 도금된 사각 파이프를 사용하고 남은 고철동가리가 있습니다. 파이프의 두께는 1.4mm로 얇은 편이죠. 경험이 없거나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철 구조물이나 물건 제작 중에 그라인더 절단 작업이 잘못되면, 또는 제작하던 물건이 틀어지면 용접을 해야 할 곳에 사이가 벌어져 틈이 벌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지요. 1.4mm 두께의 철판이 서로 사이가 벌어진 경우 틈을 메우려다 더 넓은 구멍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일단 구멍부터 메우기 위해 위에서 하진으로 내리 긁으면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아크를 짧게 끊어 발라내린 후 이어서 한 번 더 덮어서 원하는 용접 두께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는 직경이 가느다란 용접봉을 사용해서 전류를 약하게 하여 용접을 하기도 합니다. 밑에서부터 조심스럽게 한 방울씩 쇳물이 식기를 기다리면서 바른데 또 바르고 계속 이어서 한 방울씩 찍어 바르기도 합니다. 이런 용접 방법은 철판 두께가 얇은 데다 용접열이 계속 집중되기 때문에 구멍이 나면서 쇳물이 흘러내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집중되는 열을 분산시키면서 발라주는 것이 무난한 용접 작업이 되겠죠. 이런 부위의 용접 포인트는 용접사의 스타일에 따라 용접 방법이 수십 가지 또는 수백 가지 또는 그 수천 가지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 세계 사람들이 총 인구를 합치면 70억이 넘는다는데, 그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 스타일대로 용접을 한다면 용접 방법은 70억까지가 되겠지요. 여기선 70억가지 용접 방법 중 그 하나를 예로 들겠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창과 방패의 대결 이야기처럼 제가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용접봉 6013 CR봉이 바로 그 유명한 창입니다. 여기 사각 파이프 똥가리는 그 유명한 방패입니다. 덤벼라! 돌격 앞으로! 지지지지지지지지 하기에 앞서 왼쪽의 철판은 사각 파이프의 모서리면이고 오른쪽의 철판은 사각 파이프의 1.4mm 절단면 끝입니다. 왼쪽은 파이프면 코너 부분이기 때문에 아크열을 분산시키기에 그나마 유리합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절단면 끝은 1.4mm 두께로 얇은 데다가 끝부위이므로 열이 빠져나갈 곳이 없어서 끝부위에 집중되는 곳이지요. 용접 아크열이 닿자마자 구멍나기가 아주 쉽습니다. 특히 틈새가 벌어졌다면 최악일 경우도 생깁니다. 용접 요령은 비교적 열을 분산시키기 유리한 파이프 코너 부위에서 아크를 발생시킵니다. 파이프 코너 부위에서 생기는 용접 쇳물을 살짝 끌고 오른쪽 얇은 철판 쪽에 살짝 밀어줍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너무 살짝 밀어주면 오른쪽 철판에 용착이 안 될 수가 있죠. 용착 불량입니다. 쇳물이 용착되기 전에 슬래그가 먼저 가서 자리를 잡는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용착 금속 중에 슬래그 혼입이 자주 발생되죠. 따라서 쇳물이 제대로 발라졌는지 아니면 슬래그만 발라졌는지 아주 순간적이고 어둠 속에서 살짝 보일 뿐이지만 용접사 자신이 빠르게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용접봉 끝과 철판과의 간격은 띄우면 띄울수록 전압이 높아져서 구멍날 확률이 높죠. 가능한 봉끝을 철판 모재에 쇳물을 누르듯이 봉끝이 쇳물을 살짝 누르듯이 순간적으로 발라주며 아크를 떼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용접봉 끝이 철판에 닿는 순간 용접봉의 피복제가 먼저 닿아야지 용접봉 중간 철심이 먼저 닿으면 들어붙죠. 아크를 일으키거나 용착을 시킬 때는 반드시 피복제가 먼저 닿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예외가 있습니다. 아크를 발생시킬 때가 아닌 용접 중, 다시 말해 용접봉이 무난하게 녹는 도중에는 봉끝을 철판에 누르거나 찔러도 좀처럼 들러붙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용접봉이 건조가 덜 되었거나 습기를 머금은 용접봉의 피복은 쉽게 허물어져서 철심이 철판에 먼저 닿으면 달라붙죠. 처음 아크를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지만 점 용접같이 끊었다 다시 재아크를 발생시킬 때도 반드시 용접봉 끝을 쿡 찌르거나 누르지 말고 용접봉의 피복제 끝부분이 철판 모재에 살짝 용접봉의 피복제 끝부분이 철판 모재에 살짝 아주 살짝 스치듯 닿기만 하면 쉽게 들어붙지 않고 아크가 발생되죠. 봉끝을 누르거나 찌르면 용접봉 끝의 피복제가 무너지면서 가운데 철심이 먼저 닿는다면 들어붙금 합니다. 용접 방법은 밑에서부터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한 방울씩 찍어 바르겠습니다. 연달아 이어서 쇳물을 붙여 올리면 열이 과다하게 집중될 것이 뻔하죠. 따라서 한 방울 바르고 나면 식을 동안 위쪽에 열을 분산시킬 겸 구멍을 메꾸거나 육성하듯이 갭을 최소화시키며 한 방울 바르고 다시 내려와서 한 방울 바르고 다시 올라가서 징검다리식으로 듬성듬성 왔다리 갔다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열을 분산시키며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집중 영상을 확인하셔야 할 것은 용착 금속 즉 쇳물과 슬래그의 구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며 바짝 따라붙는 슬래그를 제치며 쇳물만을 발라주고 있는지 아니면 슬래그가 용접해야 할 부위에 여우처럼 스며들어 마치 용접이 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보십시오. 시행착오를 일으키며 또는 제대로 용착을 시키며 올라가기도 할 것입니다. 짧은 순간 어두운 장면이지만 순간순간 캐치에 읽어나갈 수 있는 훈련이라고 하겠습니다.
6013 CR 용접봉은 철판 모재를 파고드는 용입이 약한 편이죠. 따라서 용접봉이 녹을 때 발생하는 슬래그를 미처 제쳐내거나 밀어내질 못해서 쇳물이 자리 잡아야 할 곳에 슬래그가 자리 잡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을 용입 또는 용착 불량이라고 합니다. 이런 취약점을 보완한 용접봉이 4301 영강 용접봉입니다. 6013 CR봉의 장점은 용입의 깊이가 약해서 얇은 철판에 유리하며 아크를 끄는 후 다시 아크를 일으킬 때 아주 용이하죠. 4301 용접봉의 장점은 용입의 깊이가 6013보다 깊고 용착이 시원스럽게 되지만 아크를 끄는 후 다시 재아크를 일으킬 때 용이하지가 않아서 용접사의 요령에 따라서는 약간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301 용접봉은 H빔 같은 두꺼운 재질의 용접을 할 때 많이 사용하고 얇은 철판에 용접을 할 땐 아크 발생이 용이한 6013을 많이 선호하죠.
Thank you.